재밌는 케이스라서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고는 재개발정비조합이고 2009년 7월 17일 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이제 입찰 공고를 했고, 원고는 2009년 7월 27일 입찰에 참가해서 130억 원으로 이제 투차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9년 7월 27일에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이제 통보를 했고, 피고의 이제 이사회에서는 검토를 해보니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긴 했는데 시공 능력이 좀 이제 미비한 것 같다라는 내부적인 이제 요소로 낙찰 취소를 결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원고에게 낙찰 취소 통보를 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제 낙찰자를 선정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실제 이제 아시다시피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탈락자죠. 탈락자는 주의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 해제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또 이제 주장한 게 피고가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공사도급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고등법원 판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의적으로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왜? 입찰 절차에서 애초부터 낙찰 후에 본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낙찰자가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에게 계약 체결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낙찰 이후에 계약 체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한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주의적 주장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판단인 거죠. 판단 내용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본 계약인 공사도급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생기는 예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피고가 애초에 제시한 입찰 참가 자격보다 한층 더 높아진 기준을 설정하여 원고의 낙찰을 취소한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고,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예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이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익이라고 하면 밑에 이제 하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낙찰자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상실의 손해는 통상 손해에 이제 해당하므로 이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 다만 이행이익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이행이익을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 이행이익을 산출함이 있어가지고 공사 내역서의 일부인 공사원가 계산서에 이윤이 10억으로 이제 계상되어 있으니 그 계상된 이윤만큼을 모두 이제 이행이익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공사원가 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이윤을 그대로 이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면하게 된 여러 노력이나 사업상 위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하지 않은 채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인정을 했으나 금액 손해배상을 산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제 조정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10억이 잘못했으니 10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해서 이제 종결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